네, 김용남 전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드리고 박수요?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언제 전화 받고 또 가셔야 돼. 지금 전화 오면 라이브로 또 전화 받고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왔으면 이제는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제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나고 그렇죠. 장관 또 이제 추천되고 이런 다음에 올 거예요 전화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에 나와 있는 네.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네.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총리가 임명되고 그 총리가 네 국무위원들에 대한 임명을 이렇게 하고 해 주십시오라고 제청권이 우리 헌법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상 그게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었는데 네. 원칙대로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요. 일단 그렇게 보고 계속 뭐 기다려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마음을 휴대폰- 비워. 예, 좀 비우고 계시지만 국민 추천제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보면서 아마 상징적으로도 국민 추천이 어떤 사유로 됐는지 이것도 취합을 해가지고 인사 검증 거쳐가지고 뭐 지명할 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겠죠. 국민의 뜻이. 예. 뭐 7만 4천 명 네. 정도가 참여했으니까 국민 추천제의 취지에 비추어서 뭐 입각을 하든지 아니면 주요 네. 공공기관장에 가는 사람이 나오겠죠. 아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어쨌든 매일 매일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김용남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시청자분들도 소중하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오르면서 개장이 됐는데 네. 지금은 파란색이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어떤가요? 이스라엘, 오늘 이란 그러니까 이 지금- 중동 충격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예. 이 정도 선방하는 것도 좀 대단한 생각. 선방이죠. 예. 사실은 그 코스닥 지수는 네. 대선 끝나고 바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환율도 많이 안정이 됐는데 네. 어제 오늘 조금 주식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갔어요. 근데 환율은 지금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이란의 하메네이를 정권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정말로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제기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커질 수가 있잖아요. 전쟁이. 그렇죠. 그 리스크 때문에 지금 환율도 좀 오르고 네.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뭐 그게 정리가 되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지난주에 그랬나요? 6월 달에 3천 찍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맞아요. 예, 바로, 말씀을 예, 드린 적이 3,000 있는데 한다. 3천 찍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됩니다. 근데 네. 앞으로 정말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있느냐? 예. 그거는 개혁 과제가 얼마나 충실하게 잘 이행되느냐 그거에 따라 달렸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것만 없었으면은 3천을 저는 분명히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주에 찍었죠. 찍었죠. 예, 찍었는데 이번 주에 찍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이란 문제 때문에 지금 이 2,900선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법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가장 최근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 중에 네. 일부 내용은 조금 숨고르기를 할 듯한 취지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인터뷰 기사가 오늘 아침 뭐 일간신문에 났던데 네.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키는데 이른바 3% 룰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는 조금 시차를 두고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어요. 네. 뭐 그거는 하기만 하면 뭐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되겠다. 되면 예,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네. 전국적으로는 하겠다는 취지만 확실하다면 일단 상법의 다른 내용들은 이번에 통과를 시키고 네. 나머지는 조금 그 재개 쪽에 준비할 시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통과시키면 될 텐데 네. 사실은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끝은 아니에요. 개혁의 시작이죠. 네. 결국엔 전국적으로 회사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침탈하는 행동을 했을 때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다음에 법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 적용하느냐 그걸 보여줘야지. 그 문제가 큰 것이고 그 다음 또 개혁 작업은 뭐가 있냐면 이게 나쁜 행동을 했다는 걸 입증할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네. 아니 대기업에 뭐 어디에 뭐가 들어 있는 줄 알고 소송을 제기해요. 증거 확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증거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그게 이제 그것까지. 영미법상의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것까지 되면 저는 5천은 무조건 간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네. 근데 5천에서 만을 가려면 다른 게 더 필요하죠. 그거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 네. 내지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네. 업체의 탄생 같은 게 있어야 그렇네. 되는데 세계적인 기업.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열사를 100몇십 개씩 갖고 있는 네. 우리나라 거대 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전제로 한 정말 세계 최강의 회사. 네. 그러니까 업종에 있어서 업종에 있어서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부터 뭐 화장지 만드는 것까지 다 잘하는 회사 말고 그런 회사는 재벌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말고. 집중해서 잘하는 쪽으로 몰아주고 네. 거기서 세계 1등, 뭐 예. 2등을 차지하는 회사가 탄생하게 되면 만 가는 거죠. 그때는. 만 간다. 네. 만 그럼 갈 수 있다.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아니 5천은 저는 5천은 간다. 이 입법적인 개혁 작업으로 5천은 간다고 간다. 봅니다. 5천은 기본이에요. 기본 5천은 기본. 아니 근데 물론 개혁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행이 돼야죠. 예. 그렇죠. 언급하신 거 이행이 되면 5천은 기본 가고. 근데 워낙 저항이 세긴 해요. 그걸 넘어야 그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넘을 수 있을 거 저는 생각하고 네. 그 5천 묶고 더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더블로 가려면 이제 구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만까지. 2만 어떻습니까? 2만은 뭐 하여튼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아니 네. 5천은 저는 얘기만 해도 기본. 너무 근데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5천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꿈꾸는 것만 해도 5천은 기본이라고 네. 하니까 만까지도 진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만 선까지도 갈 수 있다. 만은 이제 네. 산업 정책이 더해졌을 때 그래요. 많이 가능한 거죠. 자 오늘 빨리 제목 뽑으세요. 김용남 5천은 기본 만까지 간다 해서 릴리즈 언론 보도 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게 코스피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계속 없었으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복귀가 지능순이고 예. 왜냐하면 실제로 복귀를 좀 하고 있으니까 국장으로. 실제로 돌아오고 있죠. 오. 예. 외국인들도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은 이제 그 네. 간만 보고 있죠. 아직은? 일부 들어오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도 안 하지만 들어온 거예요? 예. 뭉태기 돈이 확 들어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뭉태기 돈이 들어오면 되면 이게 지금 3천 넘어서 이제 훨씬 더 갈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원동력이 되는 거고. 예. 그래요. 희망적인 얘기를 코스피 얘기하면서 웃게 되고. 제가 보기엔 이게 개혁 작업만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연말까지는 4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아니, 가능해요. 충분히. 3천.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한국 주식이 워낙 싸요. 워낙 싸구려 주식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제값을 받기 시작하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참 우픈 현실인 게 뭐냐면 이렇게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올랐죠. 8거래일째 이스라엘 이란 이것 때문에 네. 조금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오르고 올랐죠. 했는데 이 오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로 갔어요. 3천 가지 금이 분명히 떨어진다. 올라가다가 쭉 떨어진다. 이 생각에 인버스로 갔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전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뭐 3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또 떨어져. 인버스로 가자. 돈이 몰렸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경험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항상 오르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네. 이번엔 다르다. 그러면 이번에 지난번에 학습 효과 때문에 인버스에 다 올라가 있으면은 잘못될 수 있다. 어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물리는 거죠. 그래요. 그 정도로 거버넌스가 바뀌고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겠네요. 이재명 시대. 아니 이거는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갑니다. 근데 거기서 개혁의 저항이 세 갖고 네. 개혁이 좌절되면 과거와 같은 패턴을 또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네. 개혁 작업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이고 5천이 기본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PBR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가 최근에 그렇게 올랐다고 하는데도 아직 평균이 1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청산하면 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사업 다 때려치고 그냥 있는 자산 팔아서 나눠 가지면 지금 주가보다는 더 받는다는 얘기인데 네. 대만이 평균 PBR이 2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거기 괜찮네요. 거기 네. 또 대만이 우리 2가 왜 넘어요. 2가 훨씬 넘어요. 대만이. 근데 물론 대만이 그렇게 된 거는 TSMC라는 그렇죠. 아주 불굴의 스타가 하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음흠. TSMC는 거버넌스도 훌륭해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모리스 창이라는 그 설립자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연세가 엄청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물려주고 본인은 은퇴를 했는데 그 자기가 세운 회사입니다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에요. 경영권을. 거기서 차이가 나네. 그렇죠. 자기하고 예.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해 보이고 잘할 만한 사람. 네. 물론 한 번 물려줬다가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잘 못한다 그래갖고 다시 경영권에 복귀를 해서 한 네. 10년 넘게 다시 경영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지금 이제 CEO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거대 기업의 의사결정이란 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립자의 아들이 그것도 큰 아들이 물론 똑똑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는 거를 집에서도 보고 배워서 네. 더 익숙하고 뭐 능력을 갖췄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확률의 문제지 그냥. 네. 설립자의 진짜요. 아들이 예. 똑똑할지 경영을 잘할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하면서 네. 누가 봐도 탁월해. 뭐 예를 들어서 상무 전무 부사장까지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잘해.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네. 집중해야 더 발전할 수 있는지도 맥도 짚고 의견을 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의견이 맞아. 그럼 그러면 그런 사람 네.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을 고르는 거는 이건 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이거는 뭐 95%의 확률로 그런-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설립자의 큰 아들이 똑똑할 확률은 50%일 수도 있고 네. 10% 미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확률이 더 낮아. TSMC 같은 회사는 자기 아들이 아닌 가장 경영을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는 큰 아들한테 무조건 가. 핏줄로. 잘할 수도 있지. 네. 아들까지는 잘할 수도 있어. 손자도 잘한다? 아니 그거는 50%의 확률이라고 치잔 말이죠. 높게 봐서. 네. 근데 아들이 잘할 확률은 2분의 1이야. 아. 근데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이 또- 잘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그렇네요.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4분의 25%.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참 후진국적인 모습을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보여줘 왔기 때문에
아니 뭐 정치는 선진국 정치, 선진국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새 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최고예요. 미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럼요. 미국보다 훨씬 낫고 우리는 평화적인 빛의 혁명을 통해서 또 네. 그 전에는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민주주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존경할 만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생일에 열병식은 안 하잖아요. 북한만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지금 트럼프 하는 모습 보면은 열병식을 하고 미국에서 그 깜짝 놀랐는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대한민국 보면 정말 안구정화가 되죠. 근데 이 시장만큼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갈 길 멀다. 그 1987년도 직선제 개헌으로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는 획득을 했는데 네. 제 표현대로 하자면 주주 민주주의는 아직 달성 못했다. 주주 민주주의는 네. 달성 못했다. 주주 민주주의의 네.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개혁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또 과제가 있다. 그래요. 참 이 코스피 3천 이제 뭐 등락되고 있지만은 3천 넘고 5천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그건 해보고 뭐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다. 알겠습니다. 만까지 가면은 정말 김용남 의원과 특별 생방송을 근데 또 하고 싶다. 그거는 만을 가려면요. 네. 일단 그 구조 개혁부터 구조 해야 개혁부터? 됩니다. 예, 구조 개혁부터 해야 되고 모든 국가적 역량이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입법적인 개혁 그리고 산업 정책도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그 거버넌스의 가장 정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왜곡된 한국식 지주회사 제도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다 상장되어 있잖아요. 네, 이 중복 상장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그러니까, 것이냐 네. 그 문제고 종국적으로는 승계 문제를 이제는 주주로 좀 남아주면 안 되겠니? 경영을 굳이 해야 될까? 그러게요. 지금 세계적인 회사들 보면은 아들한테 뭐 손자한테 물려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아니 거의 그러니까 지금 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승계 준비해요 지금? 안 안 하잖아요. 네. 아니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애플도 스티브 잡스 아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은퇴하고 그 가족이 MS 경영에 네, 관여하냐고요. 그러니까 네. 3조 달러를 가는 거예요. 기업 아, 가치가. 우리나라 그렇네. 돈으로 하면 4,500조 막 넘어가는 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치열한 경쟁 끝에 CEO가 되는 구조하고 네. 태어나봤더니 태어났더니 내가 큰아들이네. 내가 큰아들이야. 그럼 내가 최고 결정권자야. 그리고 내 큰아들이 나의 아들이 또 경영권자야. 아하. 이 구조하고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지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오르는지는 다 나와 있네요. 다 답은 나와 있죠. 그쪽으로 갈 것이냐 그 것이냐 특히 법적인 문제부터 이번에 고쳐가면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 좀 요즘에 코스피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표정이 밝아지셔가지고 그래도 요새는 주식 얘기를 하면 네. 과거엔 어두웠는데 요새는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일단. 즐거워요. 뉴스 보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일정 보는 것도 즐겁고 또 주식시장 어떻게 되나 물론 이 이란 이스라엘 여기에 이제 초점 맞춰서 우리가 시장이 외국인들도 조금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자 주식 얘기하면은 꼭 주식 코스피 얘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인데 네. 누구는 국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분이 지금 있는데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사건 김건희 입장에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건은 그 예. 전에도 사실은 그 불기소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거의 그렇죠. 불가능한 사건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손모 씨 쩐주러 가는 그 손모 씨가 집행유예 그러니까 유죄 선고 받았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김건희는 바로 얘기 나오고 누가 보더라도 그걸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는데 따로 떼어내서 무혐의 처분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식 잘 몰라요. 이러고 그냥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김건희의 역할은 단순 쩐주는 아니죠. 사실은 그 처음부터 공모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주가 조작에 그냥
어떤 주범 성격이 더 강하죠. 사실은. 단순히 돈만 된 건 아니고 본인도 실행에 참여를 했고 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범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게 맞을 텐데. 네. 근데 이제 말도 안 되게 무혐의를 했다가 이게 뭐 특검 수사가 곧 예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안 나왔던 재수사. 육성 파일이 왜 지금 나와요, 진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뭐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사 한 군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동시 다발적으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검찰에서 준 거잖아요. 준 거잖아요, 이거를. 수백 개 녹취.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점이 참 오묘합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후배 검사들하고 만난 일이 있었는데 예. 검사들이 실제로 윤석열 요구를 어마어마하게 한대요. 아, 그래요? 네. 윤석열 때문에 망했다. 완전히 말아먹었다. 이제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와이프지만 옛날에 현직 대통령들이 자기 아들 구속되고 뭐 자기 가까운 친척 구속되는 거를 가슴은 아프지만 막지 않았잖아요. 막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막으면 법 질서가 망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니까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개념 없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하고 거기에 또 원칙을 못 지킨 검사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망가졌어요. 그래서 요새 검사들 보면 제일 욕하는 게 1번 윤석열, 2번 심우정. 도대체 그 직시한 걸 왜 하나냐. 저 검사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안 되죠. 네. 예. 근데 지난 정부에서 당연히 기소해야 될 사건을 안 하고 무리를 하다가 네. 이제 더 큰 화를 입게 됐는데 뭐 김건희가 화를 입는 거야 뭐 당연한 건데 이제 검사들은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열이 있지. 받는 거죠. 야.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 검찰에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김건희를 구속을 하든 아니면 기소를 해버리면 이거 특검이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수사를? 근데 그래도 예. 공판 관여는 특검이 넘겨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법률상. 그거는 예. 그래서 고소유진. 이걸 특검이 더 이제 파기 전에 수사를 더 열심히, 특검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검찰 선에서 좀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려는 좀 꼼수가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아니 근데 예?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기소해도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나와 증거가 있으니까, 차고 증거가. 넘치니까 네. 바로 기소하면 결국에는 그 특검에서 기소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하고 같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글쎄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만으로 네. 구속을 시킬 거냐. 아. 근데 뭐 구속을 못 시키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이건 단순한 쩐주 관계가 아니고 주범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범인들이 주범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네. 처벌을 약하게 받았지 사실은. 주가 조작의 주범인데 1심부터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그것도 없거든요. 이상하다. 예. 예. 주범은 적어도 실형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놨단 말이야. 말한 대로 남편이 대통령 할 때 불구속 기소되고 집행유예 받았으면 적어도 그 사건은 끝났죠. 그렇네요. 매를 벌었네. 매를 벌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주식 잘 모른다라고 무혐의가 됐는데 지금 나오는 육성들을 보면은 뭐 40%뭐 수수료 그 얘기 블랙펄 그쪽에다가 주는 게 뭐 과하다는 얘기도 했다는 그 녹취 보도도 있고, 그리고 증권사 직원의 주식용 에그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또 뭐예요? 주식용 에그? 에그는 그 옛날에 데이터- 그렇죠. 인터넷이 안 될 때 그 쓰던 거 예, 와이브로 예, 뭐 예. 쓰던 에그.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게 IP 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어. 에그를 이용해서 그거는 이제 공유기니까 예. 누가 접속했는지가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럴 선수들이 쓰는 거예요. 이른바. 그걸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 김건희 알고 본인도 선수죠. 그러니까 있었... 여러 가지 면에서 선수네. 선수의 모습을 면모를 보여준 녹취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빼박이다. 이제는 아이 그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뭐 검찰의 3차 소환 시기라도 맞물린다고 하던데 김건희의 입원 딱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의원님은? 들어 누웠구나 이제. 이제 네. 재벌 총수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안 나오겠다는 취지죠. 안 나오겠다. 일각에서는 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샤넬백을 가방하고 뭐 신발로 바꿨다고 하니까 신데렐라 수사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입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발 치수 재일까봐 가서 자 신발 치수 발 치수 좀 재겠습니다 이렇게 올까봐 그래서 갔는지 재면은 신발 딱 치수 맞으면은 또 빼박이니까 그래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야 참 이 입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한다. 우울증은 우리 국민들이 더 지금 앓고 그렇죠. 있는데 예. 너무한다.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으로 우울증 내지는 우라병에 걸린 아유, 국민이 수천만 명인데 네. 왜 자기만 입원하냐고. 같이 전 국민이 다 같이 입원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우울증이라면? 성낸다고 왜 자기가 입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원하면은 수사가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도 하시던데 많은 분들이.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음. 외과적 수술로 입원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다려줘요. 일단은 거동이 가능할 때까지. 네. 그리고 급하면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가죠. 뭐 외과적인 예를 들어서 수술. 배 째고 누워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런데 이게 병명이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동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극심한 우울증이라면 네. 극심한 우울증의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네, 어떤 자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이제 할수 있고. 최악의 그렇죠,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우울증 때문에 네. 그 근데 극단적 어떤 상황까지. 그런 가장 불행한 경우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입원실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그러면? 1급 보안 시설이 훨씬 안전하죠. 1급 보안 시설. 네. 서울구치소 같은 데는 아. 기본적으로 거기는 벨트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멜까봐 벨트 안 준다고. 다 대비를 하고 있고 네. 거기서는. 바지도 고무줄로 돼 있어요. 거기는. 네. 네. 정말 확실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곳. 가장 안전한 곳이 안전한 거기예요. 곳은? 병원은 여러 가지 뭐 많아. 뭐 예. 링게로 줄도 있고 뭐 많아요. 그걸 훨씬 다 위험하네요. 없앨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극심한 우울증이 맞다면 네. 병원보다 서울구치소가 훨씬 안전해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또 생명을 정말 그럼요. 존중하는 그게 제일 차원에서라도 중요하니까. 네. 1급 시설에 가서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안전을 지켜봐 보장해야 주잖아 된다. 항상.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서울구치소만한 데가 없네요. 지금, 거기가 지금 보면. 최고죠. 제일 안전하죠. 그렇네요.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병원에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라면 진짜 1급 보안시설 가 있는 게 맞다. 그럼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있습니다. 예. 입원한 첫날 윤석열이 병실을 지켰다면서요. 근데 김건희가 지금 극도의 우울증에 빠진 제일 큰 원인이 뭐겠어요? 가만히나 있지. 그 되지도 않을 비상계엄 선포해 갖고 퍼스트 레이디 하다가 졸지에 이게 뭐야? 소환당한 처지 때문에 지금 우울해진 건데. 그럴 수 있겠네. 그 그럴 수 극심한 있겠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자꾸 맞다. 옆에 붙어 있으면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병세가. 그래서 떨어지시려고 그렇지. 분리수용 해야지. 안 보이게. 그래요. 그런데 우울증 뭐 서정우 변호사는 김건희가 평소에 우울증 약을 먹었다,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던데. 오히려 특검을 반겼다 뭐 이런 얘기도 서정우 변호사가 하던데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어쨌든
예, 윤석열 얼굴 보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심해지죠. 없다. 예. 빨리 분리를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 있으면. 그 뭐. 그렇죠. 지금 3년 만에 쫓겨나서 이 그러니까요. 상황이 된 게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 인식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꿈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웬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속으로는 한데. 그러겠죠. 예. 하려면 제대로 하지. 아, 그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3대 특검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수순을 가고 있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조은석 특검이 예. 바로 김용현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상황. 또 구속영장 이걸 한다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김용현이 풀려날까봐 너무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내란 특검 시적절히 좀 빠르게 움직였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사실은 이런 작업이 진작에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심우정 총장이 검사들한테도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냐? 그렇네요. 완전히 뭐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냐 너 총장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은 풀려난다는 거 검사들 다 알고 있죠. 다 알죠. 그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게 구속 기간, 날 시간 그때랑 좀 오버랩 된다는 느낌도 들고 그때도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려가지고 풀려났잖아요. 윤석열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6개월 만에 이 재판이 안 끝난다는 것을 재판 진행되면 다 아는데 아무런 대비라는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또 풀어주기 열심히 한 거 아니냐? 사실은 풀어주기 위해서 예. 계속 해방을 놀고 있던 거로밖에 안 보이죠. 아, 예. 그러니까 검찰과 또 직위원 판사가 뭐 콜라보하듯이 풀어줄. 뭐 이거 6개월 안에 안 끝났는데 검찰도 가만히 있고 하니까 뭐 풀어주지. 뭐 나중에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조건부 석방이라고 보석이라고 그 얘기만 좀 해주지. 이렇게 그냥 넘기려는 거 했었는데. 그것도 손발이 안 맞잖아요. 그게 손발이 김용현은 야 내가 왜 보석이야? 구속 취소지. 이런 거 여름만 있잖아요. 버티면은 여름만 버티면 그냥 나가는데 네. 그 얘기를 했어서 이제 내가 윤석열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 김용인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내란 특검이 막아섰다. 막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요게 근데 예. 시간이 워낙 시간이- 며칠 안 남아서 이 될까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예. 지금 19일, 26일까지인데 시간 26일 일주일인데 딱 그러니까요. 어려울 수 있다 시간 때문에. 아니 이거 시간이 네. 뭐 한 열흘만 더 있으면 뭐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워낙 며칠 안 남아서 네. 예. 이렇게 특검이 절차를 진행하고 영장을 얘기를 하고 하면은 바로바로 하면은 일주일 안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렇긴 근데 한데. 그게 지금 어. 특검이 아직은 정식 출범을 못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식 출범을 해야 네. 수사 기록을 다 넘겨받는단 말이에요. 특수본에서. 그래서 예. 근데 지금 특검보도 아직 내란 특검의 경우는 안 정해졌고 네. 파견 검사도 아직 안 와 있잖아요. 이게 명단이나 뭐 이런 작업을 지금 그 대검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이게 얼마나 빨리 돼서 다음 주 중으로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특검이 출범, 야 기록 네. 내놔. 기록 받아서 영장 쳐서 그 기록하고 같이 법원에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걸 결정을 지겸 판사가 또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영장 이 영장 판사가 네, 하는 건데 그 판사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면에서도 네. 참 촉박하다. 그러면은 혹시나 만에 하나 김용현이 풀려난다. 26일에 도가돼서 풀려난다. 그러면 윤석열 만날 수 있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나중에 그때 칠 또 수도 있는 거죠. 있는데 예, 잠깐 풀려났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참. 야, 이것도 이제 손에 땀을 쥐게 네. 합니다. 예? 조마조마합니다 이것도. 그냥 이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하게 되고 김용현만 문제가 아니라 줄줄이 나올 그렇죠.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도 이렇게 내란 특검처럼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요. 예. 아니 일단 내란 주범들이 나와서 활개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걸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좀 풀려나 있다 보니까 내란 수계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만나가지고 뭔가 또 증거인멸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은 경찰이 지금 3차 소환 통보까지 했는데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후 통첩에 들어가 있는데 체포영장 발부가 될 걸로 보세요? 이거는 아니 당연히 칠 수 있는 상황이죠. 칠 수 있다. 네, 3차까지 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칠 수 있는데 네. 칠지 아니면 특검에다가 넘길지 뭐 어떨지 좀 봐야겠죠. 일단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체포가 되고 인신이 그러니까 신병이 확보가 되는 게 또 급선무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며칠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만약에 그럼요. 김영희 입장에서는 네. 만난다고 해서 못 막잖아요. 풀려나 있으면은 윤석열 풀려나 그렇죠. 있으면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석방이 아니니까. 예. 이거 웬일입니까 진짜. 김용현이 풀려날 거는 아무도 생각 못했었는데 제가 초반에는. 그 만나갖고 야 어디서 예. 장난감 총이라도 구해서 다시 너하고 나하고 다시 한번 막 가보자. 그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 받으러 윤석열이 나올 때 재판 받고 나갈 때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좀 비키라고. 그렇죠. 저쪽에 우리 지지자들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도 치워버리고 내 지지자들 나 보여줘야 돼. 내 모습 보여줘야 돼. 그런 거 보니까 또 어떤 유튜버의 침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아닌지. 아니 그러니까 걱정이 들어요. 지금도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좀 막아야 된다.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아폰을 김건희가 썼다는 거 이것도 좀 드러나고 있는데 비아폰 쓴 시점도 그렇고 비아폰을 가지고 수석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건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그런 사안이죠. 그렇죠. 사실은 예? 영부인이 딴 사람도 아니고 민정수석과 비아폰을 통해서 통화를 한다?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수석과도 비아폰을 통해서 수석도 그렇고 비아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김건희와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누구였겠느냐 이것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비아폰이 네, 누구한테까지 뚫려 있었느냐 이것도. 그러니까 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네. 사실은 대통령의 와이프에 대해서도 워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 친척 관리도 민정수석실의 업무니까 네. 그 가장 가까운 인척인 배우자도 민정수석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니까 조금 안 만나시는 게 관리하세요. 좋겠습니다. 뭐 예. 연락이 와도 안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워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네. 정화가 되고 이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예. 그 청와대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내 사건 좀 해결해 봐 그러면 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그 결과가 네. 결국 이 검사들의 휴대폰 반납 조사, 네. 출장 조사 그 결과로 나오고 무혐의까지 가다 보니까 김건희가 또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다 조율해 가지고 수사받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조사받고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참 이상하다. 이제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건강을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그런 또 말씀도 하세요. 예. 그럼 우울증 뭐그 아산병원에 있으면 회복이 되나요? 조금 환경을 바꿔줘야 되지. 오히려 네. 거기 있는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 우울할 때 막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냐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 우울할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효과적이다. 1급 보안 시설에 가면은 우울증도 해결이 되고 예. 그리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네요. 두루두루 좋은 그럼 장소가 될 수 있다. 김건희. 벨트도 안 주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고, 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 외교 좀 뉴스 팔로우 하셨을 텐데 좀 느끼는 바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실용 외교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실용 외교.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예산이
당연히 책정이 돼 있죠. 그게 1년에 한 450억이 좀 넘는 돈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걸 순식간에 다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예비비해서 엄청 갖다 썼단 말이에요. 네. 어렵죠. 근데 지금은 캐나다가 사실은 꽤 멀죠. 네. 근데 1박 3일 그 여정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가고 오는 비행기에서 때우고 네. 정작 거기서 호텔에서 숙소에서 묵은 거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박 3일. 예. 이게 강행군. 사실 피곤하죠. 그 엄청 피곤하지만 시차도 있고.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순방 비용은 안 들어간단 말이죠. 아니 그리고 회의 그렇네.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잖아요. 정상들도 다 돌아가. 네. 사실은 회의 시작과 끝 외에는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보통 보면 하루 이틀 이게 사실상 좀 거기 구경거리를 찾아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오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뭐 동포들도 만나고 예. 그러고. 근데 이번 순방은 완전히 그 비즈니스 트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강행군을 해서 진짜 딱 일만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국제 무대 다시 모습을 보이니까 오 대한민국 대단하다. 민주주의 회복해서 다시 왔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요. 참석 자체가 너무 다시 정상 의미가 있어요. 국가가 된 거죠. 정말 정상적인 국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김혜경 여사도 이제 한복을 입고 참석한 그 행사 모습 이런 것도 많이 좀 보도가 되고 사진 찍자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 국격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죠. 네. 퍼스트 레이디가 대통령보다 앞서가든지 아니면 대통령은 이렇게 변방에 쓰고 예. 본인이 가운데 찍힌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예, 쫙 풀되고. 풀리는 이런 건 없었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가 바라던 해외 순방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자체로도 네. 그 모습이었다. 그리고 3년 전의 모습이 계속 비교가 돼서 네. 방송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윤석열은 딱 1호기 전용기 타고 딱 가면서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가 맥주 하셨어요? 뭐 이런 맥주 이게 왜? 자기는 뭐 위스키 마셨다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나? 그 얘기를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곧 국민인데 국민 대하는 건데 맥주 얘기하고 자기는 영국 축구 봤다고 했나요? 축구 뭐 봤다는 봤다는 얘기했죠.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아니 이게 지금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출장인데. 그러니까 들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출장이면 그런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할 준비를 하고 회의 네.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 보통은 평소에 대통령들이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면 바쁘기 때문에 네. 비행기를 타고 뭐 한 10시간 이상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거기서 뭐 술 마시고 축구 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그 전에도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아 이게 진짜 대통령의 자세고 대통령의 모습이다라는 거고 또 바로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 이것도 네.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박수를 또 보내고 계세요. 보내고 있고 추경 뭐 그리고 앞으로 상법 개정안 이런 걸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되면 경제도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미 예.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느끼고 있는 게 식당이나 뭐 술집 이런 데 가도 손님이 그래도 많아졌어요. 네. 뭐 어렵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졌다. 아니 달라졌죠. 예. 이제 다만 바닥 경기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른바 건설 경기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건설 경기가 왜냐하면 일단 그 고용 인원이 많고 네. 그리고 그게 바로바로 소비와 직결되는 그 성향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은 네. 그 들어오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건설 경기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과연 근데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안 되니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 빼고는 경기는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것만 좀 잘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경기가 더 활성화되고 살아날 것이다.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추경 여러 가지 편성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추경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 국회에서 또 얼마나 협조를 해줄 것이냐. 아마 또 인사 문제 이런 것과 엮어서 또 법사위원장 문제까지 엮어가지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저항할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은 목리 아니면은 저항 이런 것들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예. 국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정해진 원칙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위원회는 여당이 한다, 야당이 한다, 아니면 무슨 위원회는 어느 당이 한다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죠. 예. 근데 그 많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냐면 선거를 이긴 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 같은. 왜냐하면 예. 그게 책임 정치의 실현이라고 보는 거죠. 예. 선거를 이겼어? 예. 다수당이야? 그럼 니들이 맡아서 해봐. 그리고 그럼, 나서 예, 그 예.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죠. 그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게 불문율도 그냥 여야가 나눠서 상임위를 그 갖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이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야당이라면 네. 거기서 붙잡고 통과를 안 시켜줘. 그러면 이게 정무위 책임이냐 법사위 책임이냐. 법사위는 또 이게 정무위에서 통과돼서 넘어온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 네. 라고 이제 또 이유를 대니까 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승자 독식 구조가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더 명확하고 나은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서 다 묶이겠죠. 법사위에서. 국회 의석수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냥 법사위원장이 틀어지고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달라 그런다. 저는 그걸 민주당이 안 받아들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법사위에서는 자꾸 수정만 예. 할 수 있는데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은 근데 자꾸 수정을 이유로 붙잡아 놓잖아요. 그래서 상원 역할을 해왔죠. 네, 사실상의 예. 상원 역할을 그동안 해왔어. 그래서 법사위가 중요한 거죠. 절대 안 된다. 법사위 중요한 법사위는 지켜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부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주당 흔들기, 민주당 공격, 이재명 정부 공격을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의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 선출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된 결과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다. 지금 뭐 친한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명 안 되고 어. 그리고 특별한 구심점은 네. 원내에서는 적어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친한계가 당연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중심인데 원외 인사고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네. 나머지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이른바 좌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물론 저 육선 의원도 있긴 합니다만 조경태. 조경태 의원이 제 좌장. 기억에는 4선까지는 민주당에서 했죠. 네. 그리고 정도. 이제 네, 제 기억에는 국민의힘에서 재선을 한 거라 네. 당내 입지라는 측면에서는 육선 의원 대접보다는 재선 의원 정도로 대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확실한 구심점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3선급에는 이번에 출마했던 김성원 의원하고 네. 그 이천에 있는 송석준 의원 정도가 이제 최다선인 것 같은데 그 수도권 의원의 한계도 있지만 네. 원내대표로 선출될 정도의 동료 의원들로부터의 신망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그럴 수 보니까 있겠네요. 그래도 막 기재부 2차관 출신 송원석 의원이 뽑힐 거는 뻔히 예상이 됐었죠. 그러니까 1차에서 그냥 끝나 버렸습니다. 결선도 안 가고 끝나고 예순표를 받아서 끝나 버렸는데 송은석 의원, 권성동 의원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송원석 의원이 예. 이제 기재부 출신이고 관료 생활을 오래 했죠. 아. 그리고 제가 현역 의원 할 때 예산실장을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요. 아하. 근데 대화가 될까? 이 지역구가 TK잖아요. 예. 자기 지역구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아니 국회의원은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다음에 자기가 또 선출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에서는 막 싸우면 잘한다고 하고 협상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 특히 이제 원내대표를 맡은 입장이다 보니까 또 강하게 싸워주고 이런 뭐 이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많을 것이다. 네. 다시 또 그 지역에서 하려면은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국힘하고 지금 민주당과의 차이예요. 송원석 의원은 누가 뭐래도 국힘 초강세 지역인 경북 지역구잖아요. 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구예요. 아.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는 동작구에. 그렇죠.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점점 수도권 중심 정당이 돼가고 있는 거고 국힘은 누가 뭐래도 TK 중심 정당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 선거를 이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힘은. 그렇네요.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경북 김천의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 여기 김천도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앞섰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요. 네. 여기서 협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야당 투쟁 여기에 더 공을 들이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네요. 그렇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이제 이른바 대여 투쟁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외부에서의 어떤 위력이나 그런 압력을 이겨내고 똘똘 뭉쳐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요? 네.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 각자 도생이고 네. 기본적으로 똘똘 뭉칠 때는 똘똘 뭉칠 명분과 동기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사실은. 90점. 네. 똘똘 뭉쳐서 뭘 할 건데 그러면 똘똘 뭉쳐서 다음엔 우리가 기필코 정권을 되찾아오자 네. 라는 건 그냥 하는 얘기고 의원 각자 입장에선 야 종국조는 내가 다음 총선에 또 당선되는 게 제일 궁극적인 목표고 네. 내가 내가 돼야지. 낙선하더라도 내가 속한 정당이 여당이 되는 게 좋아 아니면 야당을 계속하더라도 내가 계속 당선되는 게 좋아. 그러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네. 그래서 그렇게 똘똘 뭉칠 만한 그 동기부여가 안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당대회도 거치면서 뭐 당권이 어떻게 가는지도 봐야겠지만 일단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외부에 홍준표, 뭐 이준석 계속 흔들죠. 흔들 것 같고 하와이에서 돌아올 때 많은 기자들 저희도 오마이TV도 그 현장을 보여드렸지만은 주목을 했단 말입니다. 하와이 하와이 한 달 살기 마치고 온 홍준표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계 은퇴는 그냥 빈말이라는 게 그 사실상 증명됐다고 보고 정계 은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바로 지금 복귀할 수는 없죠. 지금은 할 게 없죠. 소속 정당도 없어요. 네.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국힘이 완전히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홍준표, 이준석 결국엔 뭐 명태균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던 사람들인데 홍준표, 이준석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아마 TK를 공략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K.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TK의 지지 기반을 마련하자. 그게 뭐 대구시장과 같은 큰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구시의 일부 구청장 선거라도 당선자를 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TK에서 국민의힘을 잠식해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그런 전략으로 수도권에서 안 안 통하거든. 통하니까 수도권 안 돼요. 뭐 이준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도권 네. 쭉 보자면은 자신이 뭐 지역구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온 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준석도 보면은 계속해서 TK에 공을 좀 들여오는 것도 그렇죠. 눈에 네. 들어오고. 아니 대선 막바지에도 네. 계속 영남권에서 음. 마지막에는 그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이준석이 손을 잡고 TK 공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근데 그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 받고. 네. 어? 아니 사실은 털고.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이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재섭 의원, 네. 이준석 이준석. 의원 불러서 불러서, 밥을 먹었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의원은 만나면 안 돼요.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 둘 다. 그 특검 수사 앞두고 예.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어. 그 사람이 사실은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네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네요. 만나면 안 그러네.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적어도 아, 그 수사가 입맞추기. 끝나기까지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네요. 그 만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수사부터 받아라. 이렇게 저희가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안 왔냐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희 방송 중에 전화 안 오셨습니다. 예. 아, 멀쩡해요 전화. 예. 전화 잘 되는지 전화 잘 오는지도 체크 계속 하시고 좀 중요한 전화 못 받으면 항상 아 저희가 그래서 어떤 체크를 하고 분은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예. 유음으로 해놓더라고. 유- 혹시 못 받을까봐. 최재봉 교수님이 그런가요? 요즘에? 방송 벨이 울려. 알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 시기. 우리 김홍대 의원이 유음해놔도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예. 소리 켜두셔도 됩니다. 아니 무음으로 해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대선 이후에 방송하면은 대선 전과 대선 이후가 아마 저희가 방송 화면 비교해 보시면은 표정이 다 밝아지셨어요. 아유, 게스트 분들이. 그럼요. 예. 그래도 희망이 보이니까. 예. 아니 달라지고 극도의 있으니까. 혼란을 겪었잖아요. 예. 정말. 극도의 혼란을 겪었고 겪고. 뭐 원달러 환율은 네. 사실 한때 1,480원까지 올라갔었고 아찔했습니다. 주식은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고 네. 사실은 그러다가 예. 대선이 확정되고 나서 음. 조금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4월이 최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가 2,200, 2,300 맞아요. 그랬다가 관세 얘기도 있어요. 예. 예. 뭐 관세까지 겹치는 겹쳐서 바람에 예. 2,200대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이제 대선 일정이 4월 4일 날 탄핵 선고돼서 네.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오르다가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확 올랐죠. 그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희망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신데 김용현 건이 좀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 더 우리가 활짝 웃을 수 그러니까 있는데요. 아직 아직 멀었어요. 워낙 극도의 혼란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거에 다 혼란이 해소되지는 않았고 그런 게 이제 잔불까지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꺼야 되는 잔불이 아직 네. 꽤 많이 남아 있죠. 알겠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오늘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전화 올 때까지 저희 방송 계속됩니다. 전화 올 때까지. 평생 할 거. 평생. 아닙니다. 저희 항상 마지막 방송하는 생각으로 항상 매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자, 전화 기자 챙기시고요.